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만찬 메뉴를 직접 공개하고 판문점에서 1차 정상회담 리허설을 갖는 등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여야는 경공모 8억 원 자금과 USB 탈취 사건을 놓고 드루킹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이슈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 D-2 이틀 남았습니다. 좀 전에 그 외교안보 대담 때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좀 기분이 어떠신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긴장되고요, 예. 걱정되고요. 특히 양 정상의 안위가 되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예. 이렇게 세계적인 빅 이슈가 터졌을 때 경호 전쟁이 또 뒤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이설주 여사도 올 것 같은 느낌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 정상과 영부인들의 안위가 가장 지금 걱정되면서 초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천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예. 일산에 집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가 보는 가운데서 이게 모바일로도 예. 생중계된다고 하니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 한반도, 대한민국이 이제는 분단을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계속 긴장되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 맞다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악마가 디테일이 악마가 되지 않고 천사 디테일이 되도록 예. 나라 전체가 여야를 넘어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한편 설레이면서 한편 불안하고 긴장되고 뭐 복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기분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정부에서 정상회담 열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이제 이틀 이상 남았는데 만찬 메뉴가 구체적으로 뭐다 이런 것까지 이제 공개하면서 정상회담 열기 띄우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네. 보면 참 전국의 그 주도권, 뭐 칼자루는 역시 정부 여당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도 있는 거고. 예. 정상회담으로는 이번이 3번째고 북핵 관련한 협상은 이번이 8번째라고 합니다. 이제 앞선 7번의 북핵 관련한 협상, 그게 뭐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도 있었고 육자 회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성과를 못 내고 여기까지 왔죠. 예. 사실은 이번은 거의 마지막 기회로 보입니다. 이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떠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네. 결과를 꼭 이번 정상회담 뭐 내일 모레 다 나올 수는 없겠지만 성과를 향해서 큰 걸음을 내딛는 예.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혹시 이 정상회담에서 의제 부분을 네.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가장 좀 관심 가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그 군사 분계선이 예. 있잖아요. 그 군사 분계선을 임수경 예. 전 의원이 학생 때 아주 꽃같이 예쁜 모습으로 네. 문규현 신부하고 같이 걸어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는 곧 이제 체포되고 구속되었습니다. 예. 근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님 내외분께서 예. 또 노란 선을 긋고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시작을 하면 예. 또 이게 이제 역사의 길이 열린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기대되고 설레이는 장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마중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군사 분계선에서 만나는 건가? 예. 이 부분이 제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광경일까?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카메라 앵글이 늘 문제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나라 기자들이 남한 쪽에서만 찍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뒷모습만 뒷모습만 보이잖아요. 나오죠. 예.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기자들이 북측으로 넘어가서 예. 풀샷을 찍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걱정하던 게 해소됐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회담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낙 디테일을 세심하게 챙기는 스타일이어서 예. 실무 팀들도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양 정상이 그
군사 분계선에서 만나는 장면이 예. 뭐 악수를 하실까, 포옹을 하실까? 포옹을 하실까, 아니면 뭐 뽀뽀를 하실까 등등 뭐 이런 혼자 예.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뽀뽀가 만약에 나온다면 정말 엄청난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뭐 별로 싶은데. 보고 싶지 않은 장면. 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는 이 만찬까지 공개하면서 좀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만찬 메뉴 중에는 어떤 메뉴가 가장 관심이 가셨는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글쎄 뭐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에서 올라오는 뭐 특산물 네. 또 뭐 봉하마을의 쌀 뭐 이런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소위 얘기하는 뭐죠? 윤희상 문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통영 앞바다에서 잡은 문어. 근데 윤희상은 누가 봐도 김일성주의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친북 행적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 예. 또 더군다나 윤희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독일에 그 살던 파독 간호사 부부가 이제 북한으로 네. 들어갔다가 이제 오길남 씨만 겨우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왔고 그 오길남 씨의 나머지 가족들은 아직 북한에 남아 있으면서 뭐 생사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만 이렇게 누가 봐도 친북 행적이 명백하고 또 김일성주의자고 예. 근데 왜 윤희상 씨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면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그 회담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측면입니다. 누가 봐도 김일성주의자인 윤희상 내지는 이명희 씨를 왜 자꾸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얘기를 할까? 이런 면은 참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안 되죠. 저런 시각에 보면 예. 괴수잖아요. 저 연장에서 보면. 예. 그래서 윤희상 작곡가가 예. 뭐 그 친북이라고 할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음악가인 건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세계적인 음악가로 존경받는 분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대화를 북한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그 김정은 위원장에 맞게 이게 군사 정치 영역이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 예. 더욱더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메뉴가 올라가는 게 맞겠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희상 님에 대해서는 남남 갈등의 한 소재로 이분이 늘 쓰였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북측은 호감을 갖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협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뭐 저는 윤희상 작곡가의 그 상징이 담긴 네. 음식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윤희상 작곡가에 예.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어제는 저녁 메뉴 갖고 상세히 브리핑하더니 또 뭐 네. 도배 색깔하고 또 별걸 다 브리핑을 하네요 청와대에서. 아주 예. 자상해요. 그 윤희상 작곡가가 이제 세계적인 작곡가로서 어떤 공로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이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논리라면 이건 마치 고은 씨의 시가 좋으니까 고은 씨의 성폭력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논리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어쨌든 윤희상의 친북 행적은 뭐 명백한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정부의 어떤 이념 아니면 색깔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계신 건 뭐 틀림없는 사실 같고요. 그리고 김정은은 그러면 괴뢰 집단의 수괴인데 왜 만나냐? 아니 북핵을 폐기해야 되는 협상을 해야 되니까 만나는 거죠. 그건 뭐 김정은이 좋아서 만난다기보다는 네.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니까 정상회담도 하고 협상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뭐 우리가 좋아서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죠. 기본 줄기, 뿌리, 나무 그 필요성으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회담 분위기를 좋게 해서 네. 여러 가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람직한 비핵화 과정을 얻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윤희상 작곡가가 세계적인 음악가로서의 공로가 있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고요. 음악성을 인정받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변형된 제가 보기엔 가지 흔들기 색깔론이신데요. 지금 그런 거 할 때는 아닌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 큰 이슈를 앞두고 정말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답답해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을 향해서 이 드루킹 특검 주장에 관련해서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야당은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일단 최 의원님께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어떤 부분이 좀 대선 불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특검법을 내면서 그 특검에 대선이 댓글 조작으로 뭐 대선 결과가 나온 것 같은 조작이 됐다. 예,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네. 아마 대선 불복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저는 뭐 어느 정도 그 여당에서는 그런 인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도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건 확인했고 아니면 다행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에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죠. 지금 네. 드루킹이 체포된 지가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 당시에 현장에 있던 휴대폰만 해도 170대 네. 그리고 뭐 상시 20명에서 5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출입을 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운영 자금에 대한 자금 추적이 이루어졌어야죠 이미. 근데 네. 지금까지도 단 한 장의 계좌 추적 영장도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경찰은 그것도 드루킹 일당들이 갖다 주는 자료를 갖고 계좌를 갖고 뭐 네. 그거를 들여다봤다 뭐 이렇게 지금 와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누가 봐도 당시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적극적인 온라인 지지 그룹이었던 달빛 기사단이 드루킹 일당과 매우 밀접해 보이는 경인선 그 모임과 또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번 밝혀봐야죠. 근데 이미 이 수사팀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게 거의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이게 적어도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간의 모종의 하여튼 거래 내지는 아니면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고 예. 누가 봐도 김경수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수행 단장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의 마음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긴밀한 관계였으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을 민주당에서 거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마치 고장난 레코드를 우리가 서로 틀고 얘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네. 너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아니 드루킹이 민주당 당원이었다면서요. 예. 지금은 당원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때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 당원에게 캠프 대변인이 네. 문재인 후보 홍보해달라 기사 보내고 의사소통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이게 전혀 의사소통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에 따르면 매크로 조작이라는 것은 2018년 1월에 처음 매크로 프로그램을 샀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건 더 나아가서 킹크랩이라고 해가지고 네. 킹크랩 그래서 매크로 프로그램이 아예 장착된 더 진화된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를 하고 의미 규정을 할지 예. 이 부분도 사실 이게 불법인지 뭔지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아까 또 달빛 기사단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제가 과거를 거슬러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포항 노사모에서 네. 처음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좀 지나서 2010년에는 박근혜 전 후보에게 접근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주풀이를 가지고. 그랬다가 실패하니까 정의당에 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을 바꾸고 유력 후보를 찾아다니면서 딱 디지털 정치 브로커, 사기 행각을 한 거거든요. 이 네. 사람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과거의 사진들을 쭉 보니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대중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노사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빛 기사단이라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또 노사모 회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달빛 기사단이 드루킹의 경인선 오프 조직이죠. 이것과 뭐가 있었다. 이건 의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의혹거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과 TV조선이 예. 경찰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예. 절도 행위로 예. 어쨌든 제가 법률 의뢰를 받아봤어요. 예. 만약에 TV조선 기자가 USB를 그 주인의 허락 없이 언론이 자꾸 들고 나왔다고 하시잖아요. 예. 절도라고 안 하고. 그래서 들고 나오면 절도냐 아니냐 그랬더니 절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다시 갖다 놔도 절도는 절도래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입건됐더라고요. 예. 그 TV조선 기자가. 그런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절도 행위로 입건도 됩니까? 저는 그 TV조선 기자가 그 절도 행위를 하고 그 내용을 김성태 원내대표도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 2월 18일 날 절도 행위가 있었고요. 18일 날, 4월 18일 날, 19일 날 김성태 원내대표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태블릿 PC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을 불쑥해서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다 이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일 KBS 일요 생방송 토론에서 박성중 의원이 제가 경찰발 기사가 넘쳐난다 뭐 이런 요지 얘기를 했더니 경찰보다 언론이 더 잘한다. 예. TV조선은 우리하고 같이 해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방 중에 실토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런 절도한 그 작물을 가지고 TV조선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원내대표까지 뭐 하신 겁니까? 지금 네. 이 드루킹 사태가 지방선거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아직 50여일 남았고요. 이제 네. 49일 남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뭐 지금도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뭐 내일 모레 있을 남북 정상회담으로 거의 기사가 도배하다시피 할 거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또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남아 있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전국의 칼자루는 역시 정부 여당이 쥐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뭐 이슈를 선점하고 던지고 계속 치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드루킹 이슈가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정부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디펜스 하겠죠. 예. 김경수 의원도 지금 뭐 후보로 출마한 마당에. 근데 지금 뭐 언론사 기자가 그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가서 예. 태블릿 PC하고 USB를 들고 나온 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수습 기자도 들어가서 들고 나올 수 있고 또 그 건물에 있는 어디 다른 회사 직원도 예. 가서 뭐 양주도 들고 나왔다는데 그 정도로 증거가 지금 한 달 이상이 방치돼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진작에 경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돼서 압수물 분석이 이루어져서 도대체 이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사실 확인이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증거를 그냥 뭐랄까요? 이거는 고의적인 유기라고 해야 될까요? 방치해 놓은 거죠. 이게 뭐 누가 집어가도 될 정도로 그냥 증거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태도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네. 생각이 그게 듭니다. 아니고요. 네. 경찰 일부도 계속 경찰발 기사를 특정 언론에 흘리고 예. 야당에 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 교체가 됐는데 과거에 유착 관계에 있던 일부 경찰들이 야당과 일부 언론과 유착되어서 저런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아니요, 그런 기사라도 의혹도- 안 나가면 이 사건이 예. 묻힐 것 같으니까.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 싶습니다. 의혹도 똑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예.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